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시장이 사실은 미 증시가 목요일 날 마이너스 2.2% 급락을 보면서 마감을 했었죠. 그래서 뭐 국내 증시도 뭐 일정 부분 영향은 받지 않을까 정도 예상은 했는데, 그렇다고 뭐 마이너스 4% 가까운 급락을 시켜버릴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상상 이상으로 낙폭이 좀 컸던 금요일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양시장의 기관과 외국인 합계 매도가 무려 5조가 현 선물에서 튀어나오면서 종가까지 굉장히 많은 매물을 쏟아부으면서 일단 시장이 좀 밀리다 보니까 말 그대로 금요일 날의 시장이 검은 금요일이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또 격하게 좀 빠지는 하루를 보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시장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그리고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삼성전자 우와 SK 스퀘어의 시가총액을 합쳐야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그냥 코스피 전체로 보면 시총 비중에서 30%지만 코스피 200으로 보면 시총 비중 40%가 됩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금요일 날 마이너스 8.5%, 삼성전자 5.6%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시장은 이를 덩달아서 완전히 뭐 급락을 보여버리는 이런 극한의 시장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시장의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많이 오른 만큼 떨어질 때도 극심한 변동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의 파도에서 왔다 갔다 잘못하게 되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차분하게 시장을 대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 금요일 날 국내 증시가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하고 나서 미 증시가 그냥 이제 뭐 적당하게 도치 정도 마감이 되는 상태에서 끝이 났으면, 오히려 국내 증시는 월요일 날 일부 개파락 출발 이후에 빠르게 올라오는 미국 증시와 똑같은 현상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아무래도 미 증시가 일단 저점 나스닥 마이너스 1.9% 대비해서는 2% 반등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국내 증시 흐름이 사실 야간 선물에서 20포인트 상승이라 1% 정도 갭상승 출발, 1%그 이상 갭상승 출발을 할 건데, 갭상승 이후에 시장의 수급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역대급으로 매도 물량을 토해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올까라는 생각도 좀 하면서 일단 시장을 보긴 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한 주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있으니 그런 이벤트 내용들 잘 생각하셔서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이따가 이제 뉴스들 함께 좀 체크를 해보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미국 시장 저점 대비해서 일단 뭐 다행히 마감되면서 상승 마감되면서 올라왔고, 그 중심에서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등 반도체 레거시 쪽의 반등폭이 가장 컸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전체에서 시장에서 가장 강한 거는 마이크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삼성전자의 디램 가격 60%가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 앞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카페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디램 60% 인상 대 AI 버블론. 다음 주 시장은 어찌되었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올 거라고 좀 보여주고, 금리 인하를 가늠할 고용 보고서, 그 외 월요일도 연준 인사들의 연설들이 있고 21일 날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시장의 팽팽한 긴장감의 시간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와 굉장히 상관관계를 많이 갖고 있는 섹터인데, 이 금리 인하를 이기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기고 시장의 주도권을 계속 쥐어갈지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이럴 수도 있어요.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제약바이오가 또 힘이 빠지는 시소의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면서 고점 추격 매수만 주의하자, 이렇게 제약바이오는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국내 시장 처참했죠. 뭐 장중에는 더 많은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1300개가 넘는 종목이었는데요.
좌우지간 지수 하락폭이 굉장히 좀 컸던 하루였고, 특히 코스피 100을 보면 마이너스 4.4%니까 엄청난 하락을 좀 두드러 맞았고, 외국인 기관 선물 현물 합계 코스닥까지 하면 코스피에서 대략 4조 팔았다 치고, 선물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1조 팔았다 치면 5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매물을 쏟아내면서 종가 저가로 일단은 마감시켰습니다. 코스피 선물 지수는 지금 575포인트 정도니까 플러스 1% 정도 야간 선물 기준으로 상승 출발 예정되어 있는 시장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시장 검은 금요일 외국인 기관 현선물 5조 원 매수, 5조 원 매도, 매도 오타네요. 매도는 참 오랜만에 역대급으로 때려버린 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미증시 3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흐름에서 최근 단기 낙폭에 따른 시가 저가 출발 이후에 종가상 양전환하면서 일단 반등에는 성공하였으나 단순 보합권 상승 마감이기 때문에 다음 주 여전히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증시 최근 하락 요인과 그리고 해소되지 않은 불확실성 및 건너야 될 빅 일정 두세 가지가 이번 한 주 시장의 중요한 구간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셧다운 해제에 따른 기대감에 매수세가 들어와서 선반영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이 경제 지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체육 매물이 나온 거는 이해한다. 최근 금리나 기조의 둔화가 결국은 12월 금리 인하가 원래는 한 달 전에 95% 확률이었는데 일주일 전에 75%더니 어제는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하락폭을 키우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더해서 최근 미국의 단기 이 시장이 굉장히 경색을 보였는데, 주말에 이제 연준에서 은행들을 모아놓고 회의 비공개 회의까지 했으니 얼마나 이쪽에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뭐 시장에서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이런 부분들이 미리 알려져서 시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빅테크들의 단기 채권 발행이 굉장히 많아졌었습니다. 대략 1,000억 달러의 VC들 자금까지 더하면 엄청난 자금들이 최근에 단기채 시장에 쏟아졌다, 채권 시장에 쏟아졌다. 이러한 자금을 이제 돈을 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서 돈을 끌어오다 보니까 다른 데 이제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아무튼 일련의 자금들이 막 옮겨가는 흐름 속에서 막 급락이 초래했다라는 말도 많고요. 뭐 GPU 감가상각 노이즈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계속 노이즈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해소가 필요한 부분이기 되겠죠. 이 모든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자 계속 투자를 빅테크가 계속 외쳐야 되고, 그러한 투자에 어느 정도 이 퍼포먼스가 조금이라도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AI 버블이다 아니다 버블이다 아니다를 계속 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블은 맞지만 또 올라가면은 또 버블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젠슨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현재 AI 버블을 잠재울 젠슨왕은 여전히 광폭 행보와 AI 여전히 잘 나오고 있다, 수요 폭발한다 말하고 다니나 시장 반응은 약간은 우려감 있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최근 삼성과 닉스의 하락에 반사 이익은 전부 제약바이오 쪽이 보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의료 AI 쪽도 사실은 나쁘진 않습니다. 금요일날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상한가에 들어가고, 셀바스 헬스케어가 넥스트레이드에서 21% 마감하는 등 정말로 이쪽이 뜨겁긴 한데요. 뜨겁긴 한 모습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CES 2026의 트렌드가 의료 AI 쪽 으로 지금 가닥이 많이 잡혀가고 있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지간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좀 노이즈가 좀 있어요. 그래도 새로운 대장이 금요일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면서 판도 흔드는 점은 좀 있다 정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램 나스닥의 반등을 만들어 줬던 것은 마이크론이 제일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D램 가격 60% 인상이라는 이 부분이 마이크론 반등의 트리거를 좀 일단 만들어 줬다. 국내에서는 NXT에서 삼전이 반등을 좀 못했었는데 마이크론의 반등과 함께 올라왔으니 삼전, 닉스 아침에 2~3% 대 갭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캡 상승 출발 이후 단기적으로 이제 매물 압박이 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매물 소화를 어떻게 해소하고 올라오는지, 이것도 하나의 이 관전 포인트가 월요일날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쪽은 어찌되었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닉스를 먼저 보고, 닉스가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흐름이 이어지면 소부장에서
뭐 종목에 따라서 큰 폭의 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대만 보고서가 주말에 좀 나왔었는데 기판 쪽 26년 루빈을 필두로 해서 6대 핵심 성장 동력 6대 핵심 소재의 반등, 강세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일단 뭐 다 집어치우고 두산, 이수페타시스가 엮였다. 그리고 국내 기판에서는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트가 오는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정도로만 알고 인지해 놓고 보도록 하고요. 제약바이오는 ABL, 릴리의 220억 지분 추가 투자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금요일날 장중 거의 20%까지 또 추가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분 투자 가격이 13만 8천 원, 기준가가 15만 8천 원이기 때문에 그 근처는 일단 단타 공략해야죠. 거래 대금이 2조가 넘게 터졌 2조 7천억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죽지는 못한다. 리가케 말테 지속 강세니까 지속 홀딩 대응을 해보자. 퓨처캠 신각가 돌파 여부, 코롱 티슈진 돌파 여부가 있어 좋아 보인다. 에스밤 바이오팜 등 SK바이오팜 등 실질 돈 버는 쪽도 다 좋아 보이는 흐름이 연속되고 있다. 펠트론은 12월 7일 전 예의주시하면서 비만 계열 관심은 G2G D&D 일동으로 압축해서 본다. 여기에 인벤티지 랩도 함께 놓고 동반 조정이 나온다면 대응 가능하다. 정도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시장 대비 강했던 거는 한미 팩트시트가 공개되고 1,500달러 한국 기업이 투자를 하면 100% 수익 수취하는 구조를 간다. 특히나 한국에서 상성과 군함 건조 가능성에 좋은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금요일날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동일 스틸럭스가 상한가에 들어가고 잠중 삼양 엠텍이 20%까지 급등하는 등 시장의 흐름에서 큰 모습을 보여줬다. 라는 점입니다.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서 조선주가 좀 못 올라갔다면 월요일 날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될 텐데요. 근데 반대로 반도체 쪽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면 나머지가 또 쉬어가는 그림이 또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지켜보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HD 현대중공업에 오랜만에 큰 수급이 들어온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은 테슬라가 중국 부품을 1년 내에 전면 배제 배터리에서 한다라는 내용이 LNF에는 엮이겠죠. 최근에 올랐다 빠졌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박스권 흐름 좀 봐봐야 될 부분 같고요. 엔캠이 좀 안 좋은 이슈가 좀 생겼는데요. 엔캠 이슈가 시장에 뭐 노이즈를 불러올지 이거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다 뭐 시황에다가 녹여낸 내용입니다. 녹여낸 내용이니까 이 글을 보시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어떠한 순서와 어떠한 맥락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결국은 시장의 흐름, 돈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글로벌 빅테크와 시황과 그 다음에 이런 흐름들이 복합적으로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관심 갖고 있는 쪽이 이런 쪽이다. 글로벌은 제약바이오 쪽은 국내에서 이제 굉장한 트리거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좀 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먼저 해외 지수부터 오늘은 좀 볼게요. 나스닥 시장을 보면 지금 최근에 보면 급락했다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가파르게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45일선을 한 번도 종가상 이탈을 안 했다가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날 이탈을 시켜놓고 60일 이평선까지 떨어져 버렸는데요. 지금까지는 견조하게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흐름인데 이 추세가 이제는 깨질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하단 추세를 맞고 움직였는데 이 추세를 깰 수도 있는 구간이라 미국 시장은 좀 주의가 일단은 확실히 필요해 보여요. 이렇게 하면 상승 채널이 여기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이 변곡점일 때 그리고 흔들릴 때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좀 보면 좋은데 이때 보면 이제 왜 이 박스권이 뚫려버렸냐라는 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한 번 정도 추세 하단에서 지지받고 반등했는데 이 위에까지 다시 회복 못하고 떨어지니까 급락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저점에 있는 추세에 맞았는데 반등하고 떨어졌을 때 만에 하나 이 10월 저점이 훼손되면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구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그러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어찌됐든 이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섣불리 떨어진다 해서 비중을 확 늘렸다가는 그 다음에 빠졌다가 이렇게 또
V자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싸게 살 구간을 놓쳐버릴 수도 있는 모습이라 약간은 주의를 하고 좀 보려고 합니다. 경각심을 좀 가지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 미국 시장보다 훨씬 강하죠. 21선을 지지를 받고 월요일날 당장은 좀 올라가는 모습이나 일단은 위에 쌍봉을 그려놓고 올라가서 맞고 떨어졌을 때 한 번씩 이평선이 꺾이면서 내려왔다가 미국처럼 45일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수의 레인지가 3750까지 언제든지 열려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N자가 뒤늦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변칙으로 이게 뒤늦게 나와서 사실상 여기서 나와야 될 N자 파동이 뒤늦게 나와서 이렇게 떨어질지, 이것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SK 하이닉스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요. SK 하이닉스 반등할 거예요. 근데 11선 저항을 바로 못 넘기면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대신 SK하이닉스는 50만원 이탈하면 무조건 매수로 좀 대응해 볼 것 같고, 삼성전자는 9만원 구간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두산도 마찬가지로 같이 꺾여 내려오는데요. 많이 떨어지면 두산도 밑에서는 올라올 것 같고,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기판 쪽 가장 센 종목군들 위주에서 종목군들 보고요. 자, 대덕전자 반도체 기판 쪽 같이 밀려오는데 상단에서 강했던 종목이니까 떨어져도 뭐 21선 근처에서는 반등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일단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코리아 서키트 실적이 130억대 나오면서 실적은 확인해 줬네요. 실적은 확인해 줘서 시총 대비해서는 다른 기판 대비해서 잘 나왔다 정도로 정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밖에도 이제 수많은 소부장 종목군들이 있는데 지금은 다 건들기가 종목이 많다 보니까 차라리 대장주 몇 개 중심에서 종목을 좀 체크하고 좀 보다가 대장주가 자리를 잡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일단은 고점에서 아직 뭐 넘기지 못하는 흐름인데요. 어찌됐든 기술 이전 뭐 이런 게 추가적으로 좀 나와줘야 될 구간이긴 해요. 12월 8일 아직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죠.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일단 생각을 하고, 보유자는 지속 홀딩으로 대응하고, 리가켄 바이오도 계속 뭐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술 이전이 나와야 큰 폭으로 올라갈 거예요. 기술 이전이 나와 주기를 저가 매수 하신 분들은 들고 가고 일부 챙겨놓고 들고 가는 게 낫겠죠. 그다음에 ABL 바이오, 금요일날 뭐 깜짝 이슈가 터져서 저도 금요일날은 뭐 매매를 안 하다가 ABL 정도 들어가서 뭐 분할로 매도하고 사고 매도하고, 뭐 마지막에는 떨어질 때 이제 본전에서 빠져나오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폭등할 줄도 몰랐는데 굉장한 폭등이고요. 351선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나왔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빠지게 되면 3일선이라든지 5일선 근처에서는 반등 확률이 높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퓨처캠이 신고가 돌파 임박 자리에서 이제 돌파를 할 수도 있는 구간이죠. 근데 이 매물대를 돌파하려면 아침에 누르고 있다가 뭔가 이슈가 나오면서 빵 뜨는 게 낫지 않나. 돌파 정도. 여기에서는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단타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지금은 제약바이오는 제가 볼 때는 단타의 자리다. 그리고 ST팜은 참 좋아하는 종목인데 야금야금 올라오죠. 빠지게 되면 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장기적으로 박스권에서 야금야금 올라오는 종목이다. 그리고 SK 바이오팜도 네,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 박스권을 이제 본격적으로 뚫어가는데, 뚫을 때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지 체크를 하면 이 구간에서 또 돌파가 나올 수 있어서 관심 종목으로 놓고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가 뚫리게 되면 뭐 15만 원까지는 일단은 열어놓고 좀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상장하고
거의 5년, 6년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박스권입니다. 5년의 박스권을 지금 뚫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뚫리면 윗 구간이 열릴 수 있다. 15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일단은 생각을 하고 보고 싶습니다. 이 밖에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좀 못 갔던 종목 안에서 엣지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이제 나이백이라는 종목이 좀 있는데요. 추후에 이제 힘 모아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이백까지 네, 관심을 가지시고 제약바이오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후성은 이제 목요일 날 종배를 해서 좀 넘어왔는데 아침에 이제 딱 다들 아시다시피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뭐 시가 살짝 위에 분할로 대충 팔아버리고 마감을 했었고 제닉스 로보틱스 최근에 왔다 갔다 해서 고점에서 그냥 돌파 매매 정도. 그리고 조선이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로 굉장히 좋은 이슈가 좀 터지면서 장중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좀 올라오고 뭐 하나오션은 아무래도 이제 필리조선소다 보니까 한국에서 생산하고 그런다라고 하니 그렇게 크게 부각을 좀 못 받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HD 그룹 쪽이 강세를 좀 보였는데 지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조선주 움직였을 때 이제 삼형 엠텍이 과거에 대장 역할을 좀 하던 종목이었죠. 근데 삼형 엠텍 좀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좀 별 볼 일 없어서 그냥 팔아버리고 동일 스틸럭스 좀 지켜보다가 이제 얘를 약간 상따 개념으로 좀 들어가서 여기 한번 풀리고 상 잔량 좀 빠지면서 시장 좀 불안하길래 다 팔아버리고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뭐 조선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좀 보였던 시장 흐름이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보면은 사실 완전 개별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어스테크 보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촘촘히 가다가 뭐 시가총액 1조 6,400억 찍으면서 의료 A 안에서 초대박이 나버리는 종목이 탄생했고요. 말 그대로 14,000원짜리 딱 6개월 만에 10배를 보내버리는 11배 상승? 그것도 촘촘히 올라오면서 이런 상승이 진짜 보기 힘든 상승이 좀 나온 것 같고요. 11배. 의료 AI 안에서 반대로 루닛은 반대급부로 좀 빠져버리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얘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과 극의 흐름을 좀 보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종목군들 안에서. 자, 어지간 다음 주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이 클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 뭐 LNF라든지 2차전 쪽 혹여나 테슬라 이슈로 인해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줄지 다방면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한 주, 네, 다들 돈 많이 버시고 변동성이 좀 많은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시장 대응하시면 무난히 시장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도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